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나갔군요. 늦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 14일 금요일 날 선고가 나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 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소수설이긴 하지만 몇몇 분들은 다음 주 25일 화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28일 예.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가 26일 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붙여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좀 없다, 덜하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언제 이제 선고할지는 헌법재판관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내일 수요일 날 헌재가 우리 금요일 날 21일 날 선고할게요 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치가 않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친다.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번 주 금요일이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넘어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지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슬슬 좀 겁이 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인용이 아니라 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쭉 본인이 내놓은 메시지라든지 헌법재판정에서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딱 좁혀서 보면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대통령으로.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 앞에 선서하잖아요. 본인은 네. 헌법을 수호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약속을 저버린 거 아니냐. 수호할 의지도 없다.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면한다. 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각하, 기각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 간접 분위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기각을 좀 확신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어제 돌아다니는 정보지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본인도 탄핵이 인용될 거를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에 그냥 뭐 그동안 뭐 고생했다. 앞으로 이제 국민들 잘 챙기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정보도 흘러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의 분위기를 보면 거기서도 이제 기각을 확신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도 계속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들,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기각을 확신한다라기보다는 기각을 확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용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 인용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저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네. 거기 이제 몇 년 동안 비워놨잖아요. 네. 그럼 거기 청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점검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일단 사저로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형사 소송이 제기돼 있잖아요. 기소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심판 받아야 될 거고, 또 이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뭐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다른 혐의를 갖고 또 구속할 수도 있고, 또 바로 1심에서 법정 구속할 수도 있고 그래 보입니다.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럼 난 뭐냐라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무슨 경제 공동체니 뭐 여러 가지 뭐 삼성 불법 승계에 뭐 도움을 줬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 내란 혐의,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앵커님도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본인이 파견했다라고, 투입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증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막 거반애가 한 1,000명은 더 들어가야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했다라는 것도 검찰 조서에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인용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한데라는 게 이제 저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어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 때문에 조율해야 될 것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왜 이재명 대표의 그 판결의 그 날짜가 이 헌재 판결과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이재명 대표 판결에 헌재 판결 영향 미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부의 주장인 것이고요. 예.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억지로. 뭐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선고 26일 전에 할까 후에 할까,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워낙 중대한 문제잖아요. 대통령 파면이라는 것은. 그리고 보수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똘똘 뭉쳐 있잖아요. 네. 거리에서 상당한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국민의힘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하다.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하나 틈을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단어 선택, 문장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한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나는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공부하고, 이런 것처럼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워낙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일부 분들이 이것은 뭐 헌재를 부숴버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헌재가 무슨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헌재 판결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니야? 당신들 이거 그냥 헌재를 뭐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가지고 옛날 서부지법 침탈 사건처럼 그런 일이 또 폭력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한 얘기라도 이렇게 좀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승복 발언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지지층들도 자꾸 이제 과잉 흥분 상태를 좀 자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복 발언에 대해서 왜 당연한 걸 왜 얘기를 해? 그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용기 있게 잘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앞에서 각하 주장하면서 릴레이 시위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론이 아니고 네. 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안타까워요. 과연 그분들에게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주어가 바뀌었을 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왜 비상계엄 선포했는지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시정연설 하러 갔는데 박수도 안 쳐주고 존중도 안 해주고 말이야. 예산 깎아버리고 그리고 장관들 탄핵시켜버리고 내가 도대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했어. 그러면 아이고 예, 대통령님 아이고 잘하셨네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비상계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네. 저는 정치계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 정치권이 이념, 지역, 정당 이렇게 다 갈라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과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 끌어다가 포박해다가 어떻게 연평대다 빠뜨리겠다라는 실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저런 집단의 수장을 어떻게 계속 옹호하고 돌아오세요라고 단식을 하고 그 정신세계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뭔가 이제 목록에 집어넣는데 계속 순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민주화의 척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연한 상황이죠.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에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지 그런 것들은 외국에서 평가를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언론 문제를 좀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적대적인 언론관 자신들에게 좀 반대하고 쓴소리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성이 좀 퇴보됐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논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여나 야나 이제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도심 행진, 단식, 삭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지층을 선동하는 결과 뭐 가져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좀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일반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도자 분들이 헌재를 좀 존중하고 헌재의 판단을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이제 지도부를 모아놓고 우리 승복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정말 첨예하게 그때보다 더 대립의 갈등의 강도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상대 지지층을 좀 더욱더 흥분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단식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투쟁이라든지 이러한 행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3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다 보류시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 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는 이거는 영장을 청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검찰에서는 계속 경찰이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언론에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지만 그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여론을 살펴보면 자꾸 이렇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검찰총장이 아니면은 대검 차장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계엄과 관련해서 밝혀지면은 곤란한 문제들에 연루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저희들이 계속 했었거든요.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감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판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성훈 네. 차장이 구속에서 이제 풀려났었잖아요. 네.
그러나서 이제 하는 일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기본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 중에서 이거는 체포하는 것이 맞냐,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른 의견을 낸 경호관을 해임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좀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통화 내역들이 있는 그 서버 예. 이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검찰이 뒤늦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상당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영장 청구를 제때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죄와 관련된 처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몇 날 몇 시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런 내역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수시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그런 예. 내용만 우리가 살펴봐도 대통령이 그냥 경고성으로 그냥 비상계엄 선포한 거야. 국민들에게 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알리려고 계엄을 선포한 거야. 즉흥적이었어. 이러한 논리를 깰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비화폰 서버에 뭔가 들어 있는 것이 검찰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비화폰이 단순히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비화폰만이 아니라 각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다 비화폰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검찰총장하고 아니면은 검찰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통화한 것도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안 했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사령관에도 경호처에서 이제 비화폰을 지급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이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즉흥적이 아니었다. 이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이제 검찰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13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 신뢰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검찰의 신뢰도가 내란 사태 수사, 재판 관련 기관 가운데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3%, 경찰이 48%, 법원이 47%, 선관위가 44%고요. 검찰이 26%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게 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검찰은요, 옛날에 멋있었어요. 현직 대통령 아들들도 다 구속해가지고 기소하고요. 네. 현직 대통령 아들, 형, 다 그냥 조사하고 처벌했어요. 그랬는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준 것밖에 없잖아요. 권력의 눈치를 봤잖아요. 네. 권력을 향한 수사는 못했잖아요. 그런 검찰을 26%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 국민들이 믿는 것도 참 희한하다. 높은 수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좀 체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만 드니까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